그리고 수업 페이지 보시면은 PHP 에러 표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해가지고 내가 데이터를 가져와서 보여줄 수 있는 문법을 보였죠. 이건 조금 더 이렇게. 근데 여기서 조금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while 대신에 캡슐 끼워줬네. 이렇게 하고 저장하고 나가보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다시 들어가면 에러 발생하죠. 아까도 에러 발생했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에러가 나오긴 했는데 이 에러 알 수 있는 거 500인데 이거 자세하게 알려주는 게 없죠. 그래서 브라우저를 통해서 좀 자세한 내용을 에러 내용을 보고 싶다. 이거 설정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설정 파일은 여기에 있고요. 가져다 쓰시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디스플레이 에러스 온 이렇게 있는데 이게 언더바가 돼 있나? 혹시 모르니까 디스플레이 한번 검색해보죠. 언더바 있네. 이거 말고요. 가면 여기 있죠? 여기서 5% 돼 있는데 온으로 바꿔주세요. 온으로. 그래서 저장하고 나가서 설정 파일 변경했으니까 다시 재시작해야죠. 다시 키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에러가 발생했던 곳으로 가고요. 자, 여기서 이제 새로 고침 해보면 일단 뭐 15번 줄에 발생했다고 나옵니다. 뭐 이런 에러가 나왔대요. 그래서 좀 에러가 발생했던 곳으로 한번 다시 가보면 15번 줄인데 뭐 위에서부터 일일이 뭐 이렇게 셀 필요 없어요. 뭐 한 3, 4줄이면 뭐 세도 상관없지만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줄수가 좀 많아진다? 그러면 조금 번거롭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줄수가 나와 있어요. 제가 1번 줄, 2번 줄, 3번 줄, 4번 줄, 5번 줄 이런 식으로. 그리고 15번 줄이면 이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PHP는 기본적으로 에러가 꺼져 있습니다. 브라우저를 통해서 볼 수 있게 할 때는 이런 설정 바꾸면 돼요. 그래서 올바르게 고치고요. 하고 새로 고침해보면 다시 제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리눅스를 사용해가지고 뭐 웹서버 구축하고 웹서버를 통해 간단한 PHP 사용해서 게시물 리스팅하는 것까지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뭔가 리눅스 가지고 할 때 약간 좀 가이드라인 뭐 그런 거 있죠? 이런 식으로 문제 상황을 설정하면 됩니다. 일단 문제 1 여기다가는 엔진엑스 설치하고 웹브라우저에서 서비스 이런 식으로 설정했으면 시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 설정하겠습니다. 자, 문제 2 엔진엑스 설정해야겠죠. 엔진엑스 설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웹루트 경로 변경해야죠.
이런 식으로 단계를 하나씩 정하고 각 단계까지 얼마나 능숙하게 할 수 있는지 반복해야죠. 그 다음에 이제 버추얼 호스팅 해야 되니까 ghost.conf를 통해 여러 사이트 운영. 그 다음에 문제 3 마리아DB 설치해야죠. 마리아DB. 그리고 FreeIT 계정 세팅 하고 이제 외부 툴 SQL 요구 있죠? 그거로 접속도 해봐야 되고. 그럼 문제 4 Pure FTPD 설치. 그리고 한 거를 이 Pure FTPD Pure FTP 계정 만들기 위해서 마리아DB와 연동해야 되고. 그래서 내부에서 FTP 접속해보고요. 그 다음에 문제 5 그 다음에 포트 포워딩 없이 포스트 전용 어댑터 사용해보고. 그 다음에 문제 6 파일질라 있죠? 파일질라를 통해서 FTP 패시브로 사이트 1, 2, 3 이런 거 접속해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목표 정하고 해결하는 연습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론을 외우는 게 아니라 반복 숙달이죠. 딱 봐도 익숙해져가지고 내가 설명할 수 없이 할 수 있다면 좋은 건데, 그래서 이 설정 같은 거는 하다 보면 외워지는 거라면 모를까, 그냥 내가 의도하고 외우는 건 아닙니다. 검색하시고요. 그러면 그 자료가 나오면 따라해야겠죠? 근데 그 따라하려면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반복을 좀 많이 해봐야 됩니다. 7번 문제. 그 다음에 FTP 그 계정 추가했으니까 호스팅 해봐야죠. 호스팅 사용자 추가하고 또 삭제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정적인 컨텐츠만 했으니까 PHP 설치해가지고 동적인 컨텐츠도 해보고요. 그러면 이제 동적인 컨텐츠를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데이터의 영속성이 보장되니까 MySQL에다가 사용자별 계정을 생성해봐야 되고. 근데 이제 MySQL에는 기본으로 루트가 있고 우리가 만든 코리아IT 있는데 여기에다가 사이트 1, 사이트 2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야죠. 계정은 여기서 안 끝나고 더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문제 10. 그 다음에 이제 PHP와 MySQL 연동해서 여기처럼 간단한 게시글 리스팅 해보고. 자, 그러면 이제 문제 7까지는 기본이에요. 기본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고 8번부터는 이제 선택사항입니다. 그래서 내가 PHP 말고 장고 같은 거로 할 거면 파이썬으로 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 8번부터는 할 줄 알면 다른 것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7번까지는 최초 상태로 돌아가서 내가 여기까지 할 때 큰 문제 없이 할 수 있을 정도로 해야 됩니다. 반복하는 과정에서 실수할 수도 있고요. 실수했다고 해서 겁먹을 필요 없이 그 실수를 바로잡는 게 더 중요합니다. 실수도 해결하는 게 중요하니까 실수했다고 해서 쫄 필요 없습니다. 연습 많이 하시고요.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수업 페이지에 제공된 자료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구글링 해가지고 그 자료 있죠? 찾은 자료 보고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수업 페이지가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못 할 수도 있고
중간에 이 코드펜이라는 게 서비스를 종료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좀 지금까지 한 내용은 이 정도로 연습하면 되고요. 이제부터는 다른 걸 해볼 겁니다. 이건 지울게요. 그냥 이제는 도커라는 걸 해볼 겁니다. 도커도 개념이나 기본적인 걸 이해하고 사용하면 좋지만 안 해도 상관은 없어요. 쓰면 왜 좋은지만 알면 알아서 이제 도커 공부하게 될 거고. 그래서 도커라는 건 리눅스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컨테이너 기술입니다. 그래서 수업 페이지에 보면 참고 쪽에 컨테이너 기술이라고 정리해 놓은 블로그를 올려놨으니까요. 한 번쯤 보시고요. 자, 그래서 리눅스 안에서 여기서 말하는 이 컨테이너라는 건 분리된 공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격리된 공간. 자, 그러면 이거를 윈도우에서 못 쓸까요? 그러면 억울하겠죠. 윈도우에서도 쓸 수 있지만 이 리눅스에 비해서 윈도우에서는 속도가 느립니다. 그래서 리눅스 안에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졌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래 환경에서 다른 환경 가면 이제 중간 과정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 중간 과정 때문에 느린 겁니다. 그럼에도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쓰는 게 이득이에요. 그래서 사용법과 기본만 알고 있고요. 저는 이제 도커를 한번 시작해 볼 겁니다. 현재 버추얼박스 안에 있는 리눅스를 생각해 보세요. 윈도우가 들어있는 현실 컴퓨터입니다. 현실 컴퓨터. 현실 컴퓨터예요. 이 안에는 뭐가 있죠? 운영체제가 들어있죠. OS. 요거는 현실 컴퓨터니까 윈도우스. 윈도우가 이렇게 들어있고 이 안에 프로그램으로 설치한 게 버추얼박스죠. 버추얼박스. 그리고 이 안에 가상머신 한 대가 있죠. 가상머신은 컴퓨터랑 같은 색깔로 해야겠네. 가상 컴퓨터.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안에 리눅스가 있죠. 그리고 이 안에다가 프로그램을 몇 개 설치했죠. 우리가 지금 설치해 놓은 게 뭐뭐 있지? 일단은 엔진X 있고 또 뭐 있었지? PHP 그리고 마리아DB 그리고 PureFTPD 이런 거 있죠. 여러 개 서버를 운영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사용 중인 가상화 기술인데 도커는 이제 가상화의 다음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잠깐. 이거 크기를 좀 줄이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안에다가 버추얼박스 안에다가 지금 가상머신 한 대인데 한 대만 만드는 게 아니라 또 만들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버추얼박스 할 때
처음 설명할 때 여기에다가 보신 분들은 있을 거예요. 지난번에 3월인가 4월쯤에 여기서도 리눅스 수업이 있어가지고 그 전에 수업에서 썼던 가상머신 흔적이 남아있을 겁니다. 만약에 삭제 안 했다면. 그래서 여러가지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고요. 그러면 가상머신을 너무 크게 그렸는데? 뭐 이 정도로 하고 이 안에도 뭐 리눅스 있다고 하겠습니다. 리눅스 네, 뭐 이런 식으로 여기에다가는 그래 여기다가는 마리아DB랑 뭐가 있었죠? MySQL이랑 아니다 MySQL 하나만 넣을게요. 그리고 여기에는 첫 번째는 엔진X 하나 있고 여기다가는 이제 PHP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웹서버, DB서버, 서버사이드 있죠. 그래서 이렇게 운영되고 있고 동시에 있죠. 그래서 외부의 사용자가 요청을 보내려고 하면 이 웹서버에서 요청받고 연결된 다른 서버를 타가지고 사용자에게 화면을 보여주는 상태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컴퓨터는 몇 대일까요? 이 현실 컴퓨터 말고 가상 컴퓨터 총 3대죠. 그러면 가상 컴퓨터가 좀 3대 있으니까 뭐 상관없는데 만약에 이게 좀 실물로 존재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서비스 하나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 컴퓨터가 최소 3대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부분에도 좀 문제가 있고 각 컴퓨터가 서버를 운영하고 있고 연결되어 있으면 돈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컴퓨터가 여러 대가 있다고 할게요. 뭐 이런 식으로 여러 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컴퓨터 한 대로 모든 서버 구축하고 운영하는 사이트랑 이렇게 4대로 운영할 경우랑 어디가 더 이제 하드웨어가 고장날 확률이 높을까요? 하드웨어 면에서 좀 문제가 더 많이 생길 법한 곳 여기죠. 4대로 운영할 때 한 대로 운영하는 것보다 4대로 운영하는 게 더 높아요. 4배 더. 왜냐면 컴퓨터에는 이 기기가 존재하잖아요. 뭐 하드웨어 같은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각 컴퓨터의 CPU가 고장날 확률이 한 50% 정도? 각각 50%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확률이 비슷하니까 독립시행이라서 비슷하니까 얘가 고장나고 얘가 고장나고 얘가 고장나고 얘가 고장나는 건 서로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거죠. 이렇게 연달아서 고장날 수도 있어요. 4대로 운영하면 얘만 고장나라는 법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여러 대로 서비스 하나 돌리는 건 비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컴퓨터가 여러 대 있다. 그러면 이제 그만큼 관리할 사람도 많아져야 되고요. 그래서 자, 슈퍼컴퓨터 한 대 있어야 되고
이거로 이제 분리된 공간에 가상머신을 만들어가지고 여러 대 운영하는 겁니다. 이렇게요. 이게 지금까지 사용한 버추얼 박스예요. 자, 이러면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컴퓨터는 한 대니까 하드웨어가 고장날 확률은 이 실물 컴퓨터 한 대로 서비스할 때랑 똑같죠. 그 안에 있는 가상머신의 하드웨어는 슈퍼컴퓨터랑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건 가상머신이 고장날 확률도 이 컴퓨터에, 슈퍼컴퓨터의 하드웨어가 고장날 확률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근데 이럴 경우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컴퓨터의 리소스를 나눈다는 거. 웹서버로 만약에 요청이 왔습니다. 웹서버로 요청이 와요. 그러면 리눅스에다가 명령을 주겠죠. 웹서버는 리눅스 안에 들어있으니까. 그쵸? 근데 요청이 가상머신 있는 곳으로 갔으니까 직접 갈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면 결국에는 버추얼박스랑 통신해야 되고 또 윈도우에 요청을 해야 되고요. 윈도우는 내 컴퓨터 하드웨어까지 들어와서 명령 처리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OS가 하드웨어를 이제 컨트롤 하니까. 그래서 웹서버로 요청이 딱 들어오면 이런 식으로 통신을 하고 다시 돌아가야 돼요. 과정이 많죠? 이러면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어요. 다양한 기능을 하고 가지고 있는 게 많아진다. 어떤 사용자도 답답해서 못 씁니다. 그래서 이게 가상화의 한계예요. 느립니다. 실제로 운영되는 서버 중에서 가상화 서버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도 뭐 느린 속도 감소할 수 있다. 그러면 가상으로 하는 게 맞아요. 처리해도 돼요. 대신에 이제 가상화된 서버가 맡은 역할이 간단해야 됩니다. 실제 코드를 가지고 있는 서버라든가 아니면 뭐 데이터베이스의 서버는 좀 가상화되면 좀 많이 속도가 느려져요. 그래서 간단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상화 서버를 만들고 그거를 동시에 운영합니다. 가상화의 한계는 내가 내 컴퓨터의 리소스를 나눔으로써 내 컴퓨터를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이 가상머신 있죠? 가상머신은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실행 중이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내 윈도우는 얘한테 램을 뺏기고 있어요. 메모리. 왜냐면 얘가 돌아가긴 해야 되니까. 그래서 최소한의 리소스를 뺏길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 윈도우는 과부하 되겠죠. 그래서 좋은 컴퓨터가 아닌 이상 좀 많아질수록 과부하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요. 자, 근데 이렇게 가상화를 사용했다면 장점이 있겠죠. 단점이 있는데도 쓸만한 장점. 그럼 이유는 뭘까요? 물리적인 컴퓨터를 많이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공간 효율이랑 경제성, 그리고 하드웨어의 결함 확률 감소랑 관리 인력, 그런 장점이 있죠. 언급한 가상화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을 배제한 게 도커입니다. 도커. 그리고 이 도커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식이 컨테이너 방식일 거고. 이해되시나요? 하고 이제
프로그램을, 이게 프로그램이라고 할게요. 프로그램인데 얘는 웹서버, 얘는 DB서버, 그리고 얘는 와스 서버. 라고 하겠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돌리기 위해서 필요한 물리적인 컴퓨터는 3대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 다 컴퓨터 사양 맞춰서 사려면 돈이 많이 깨지겠죠? 그래서 보완하기 위해서 발전된 방식은 이 컴퓨터 한 대 안에다가 가상머신으로 컴퓨터를 컴퓨터를 이렇게 만들고요. 분리된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서버를 운영하는 게 가상화예요. 자, 근데 컨테이너는 좀 다릅니다. 얘는 이렇게 하겠다. 자, 이렇게 이 과정에서 각각의 공간이 분리되어 있지 않으면 환경이 꼬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공간을 격리만 해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제 이거는 컴퓨터가 아닙니다. 머신이 아니라 공간을 격리한 거예요. 컨테이너는 보통 창고로 생각할 수 있죠. 실제 컨테이너 박스라고 하면 뭐 임시거처로 사용하는 그런 이미지가 나오잖아요. 그런 겁니다. 격리된 공간에서 운영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도커의 다른 장점은 컨테이너를 분리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이 안에다가 여러 세팅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미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형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까지 수업한 내용 실습한 거를 최초 상태부터 해가지고 게시글 리스팅한 거 있죠? 그거를 압축해가지고 어딘가에다가 올릴 수 있어요. 올려놓으면 그걸 다른 사람이 가져다가 사용할 수 있고요. 직접 하나하나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것보다 그냥 만들어진 걸 가져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만 골라가지고 가져다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게 도커입니다. 그래서 윈도우에서 사용 가능해요. 근데 이 버추얼 박스를 사용해가지고 리눅스를 설치했죠. 그래서 리눅스 안에서 사용하는 이 도커가 좀 진짜 도커입니다. 윈도우에서 쓴다고 가짜는 아닌데 원조는 아닌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제 리눅스 안에 도커 설치하고 간단하게 해볼 겁니다. 그래서 CentOS 우리가 사용하는 거죠. CentOS 7. 그래서 리눅스 안에다가 바로 도커를 설치하진 않을 거고요. 당장은 도커 툴박스라고 있어요. 도커 툴박스라는 거. 이걸 먼저 설치해 볼 겁니다. 간단하게 이걸 통해서 도커의 좀 기본적인 흐름 파악하고 그 뒤에 진짜 도커를 설치해 볼 겁니다. 서페이지에 도커 툴박스 다운로드 링크 있고요. 일단은 이걸 다운로드 하기 전에 있는지 한번 확인해야 돼서 있으면 삭제해야 됩니다. 프로그램 추가 제거해서 이게 도커 툴박스 버전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으면 삭제하세요.
저는 제거가 됐습니다. 자, 제거하셨으면 이제 수업 페이지에 링크 있죠? 자, 이거 클릭하고요. 여기로 들어오세요. 이 툴박스는 실무에서 안 써요. 왜냐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19년도를 끝으로 유지보수 안 해요. 지원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간혹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설치했을 때. 이게 아마 이거는 이따가 설치되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exe 파일 있죠? 이거 설치해주세요. 클릭해가지고. 그러면 왼쪽 하단에 나오죠? 다운로드 되면 클릭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런 셋업 화면 나옵니다. 여기서 넥스트 한번 클릭하시고요. 경로도 그대로 두고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자, 여기 지금 버추얼박스 체크되어 있죠? 이거는 체크 해제하셔야 됩니다. 이미 버추얼박스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컴퓨터에 버추얼박스 없어도 체크 해제해야 돼요. 그래서 도커 툴박스가 이 버추얼박스 안에 있는 리눅스를 통해 도커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고 보면 되는데, 여기서 제공하는 버추얼박스 설치하면 문제 발생해요. 그래서 체크 해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따로 설치 없으면은 따로 설치하면 되고요. 넥스트 한번 눌러주고, 그 다음에 넥스트 한번 하시고요. 인스톨 설치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피니쉬 하면 이런 폴더가 열리죠? 여기서 도커 퀵 스타트 터미널 이거 클릭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윈도우 키 누르고 도커 dock만 입력해도 나옵니다. 이거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열면은 이런 검은 화면 나오는데 좀 기다려야 돼요. 그냥 두면 됩니다. 좀 시간 걸립니다. 이게 지금 IP 받아오는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네. 자, IP까지 받아왔고요. 이렇게 받아오면은 이렇게 고래 모양 생깁니다. 그리고 쉘 하면서 킥배시 쉘에서 봤던 거랑 비슷하게 나오죠. 그리고 IP를 받아오는데 안 된다. 그럴 경우 이제 오류 메시지나 오류 메시지 뭐였지? 오류 메시지는 따로 없는데 SSH waiting for IP라고 돼 있을 거예요. 이거 복사해가지고 구글링 하면은 해결책 나옵니다. 그래서 해결책 보고 했는데도 안 된다. 버추얼박스를 아마 최신 버전으로 사용 중이어서 그런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커 툴박스 설치까지 완료했고요. 그러면 도커는 컨테이너 기술이라고 했죠. 그러면 보세요. 버추얼박스 보시면 디폴트라고 하나 있습니다. 가상머신 밑에 새로 생겼는데 이게 도커입니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이 가상머신은 켜고 끄는 게 가능하죠. 그리고 지금 켜진 상태고 둘 다 동시에 켜줘도 상관없는데
켜져 있는 상태예요. 실행 중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자, 근데 이거 가상 머신 끄면 꺼지겠죠? 왜냐면 여기서 SSH IP 가져왔으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도커 툴박스도 비슷합니다. 얘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버추얼박스에 가상 머신이 있죠. 얘는 켜고 켜기 끄기가 가능한데 도커 얘는 가상 머신이랑 비슷한 포지션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이미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를 켠다. 그러면 컨테이너가 돼요. 그게. 자, 한번 보죠. 도커 이미지스 엔터 치면은 무슨 결과 나왔죠. 자, 이 결과에서 뭐 리포지터리, 태그, 이미지 아이디, 뭐 크리에이티드, 사이즈 이렇게 나왔는데 얘네들은 이제 그 표로 치면은 메타데이터 같은 애들이에요. 컬럼의 이름 같은 거. 그래서 아무것도 없죠.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데 이미지라는 걸 다운로드 해볼 겁니다. 자, 근데 그 전에 검색 한번 해볼게요. 도커 서치 엔진엑스 레스 많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죠. 그래서 보면은 좀 다른 건 크게 중요하지 않고 오피셜 붙은 거 있어요. 그리고 이 스타스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얘는 이제 기터브에도 보면은 스타스라고 있어요. 사람들이 좀 좋아요 같은 개념으로 좀 많이 눌러놓은 거. 그래서 공식 인증된 엔진엑스 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설치하면 돼요. 이름은 엔진엑스고요. 자, 어디서 내려받는 거냐면 그 도커 허브라고 있어요. 수업 페이지에 올려놨는데 도커 허브라고 있어요. 자, 이 허브에 들어가가지고 보면은 여기에다가 검색해볼 수 있습니다. 도커 툴박스에서 검색한 거랑 똑같이 엔진엑스 검색해볼게요. 엔진엑스 엔터 치면 보이시나요? 오피셜? 이게 공식 인증받은 엔진엑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다른 거 사용할 때도 있지만 이 공식 인증 받았다는 건 안심하고 사용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좀 기본으로 사용할 거는 얘처럼 오피셜 마크 붙어 있는 거 사용할 겁니다. 그러면 도커 허브는 뭐냐? 이거랑 비슷합니다. maven repository.com 잠깐. MBN? maven 이걸로 자동으로 바뀌어서 들어가지네요. 여기가 뭔지 잘 모르는 분들은 GitHub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GitHub 보시면은 다른 사람이 코드 써놓은 거 알 수 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코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운로드 하려는 이 엔진엑스를 누군가가 올려놓은 거예요. 만들어서. 그래서 GitHub도 다른 사람의 코드나 오픈소스를 가져가고 싶으면 가져갈 수 있듯이
도커 허브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올린 걸 가져와서 다운로드하고 사용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쓰다 보면 이제 주로 사용하는 게 있을 거고, 여기 스타스 보면은 이게 아마 10 곱하기 1000이니까 맞나? 이거 로그인 해야 되네. 예, 뭐 아무튼 이 스타스 좀 많이 받은 거, 그리고 다운로드한 숫자, 이런 식으로 높은 거에 도커가 판단해가지고 오피셜 달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검색하는 것까지 해봤고요. 엔진엑스 설치하고 해보는 것도 할 겁니다.